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입니다. 장마철이라 덥고 습해서 에어컨 많이 쓰시죠? 시원하다고 에어컨을 오래 켜두면 냉방병에 걸리기 쉬운데요. 적정 온도를 유지해 안전하게 사용해야겠습니다. 햇빛700 평창 군정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실시되는 축산업 허가제에 대비하기 위한 축산농가 교육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1일 한우 낙농농가 5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에는 가축방역과 축산법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축산업 허가제는 농림수산식품부가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내년부터 오는 2016년까지 4년에 걸쳐 점차적으로 도입될 예정입니다. 평창 지역 특산품인 머루와 다래 등을 주재료로 하는 평창 초콜릿 공장 기공식이 지난 12일 열렸습니다. 평창읍 일대 7,400여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서는 초콜릿 공장에는 농산물 가공 처리장과 부대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말에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700여 톤의 평창 지역 농산물이 소비돼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평창군의 인삼 랜드마크 시설인 가칭 평창 정관장 힐링센터가 들어섭니다. 평창군은 지난 12일 강원도와 주식회사 KTNG, 한국인삼공사와 평창 정관장 힐링센터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봉평면 유포리 일원 407만 제곱미터에 들어설 평창 정관장 힐링센터에는 고려인삼을 테마로 심신을 치유하는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을 테마로 한 효성문학 백리길이 조성됐습니다. 지난 14일에 열린 효성문학 백리길 길트임 행사에는 지역 인사와 주민 500여 명이 참석해 제1구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효성문학 백리길은 봉평면 효성문화마을에서 평창읍까지 옛길을 따라 걸으면서 평창의 자연경관과 소설의 실제 무대를 둘러볼 수 있는 도보 여행길입니다. 평창의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에게 기술을 가르쳐 자립을 돕는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참여자들은 배운 기술로 창업을 하기도 하고 더 어려운 분들을 돕기도 한다는데요. 진정한 자활을 위해 힘쓰고 있는 평창 지역 자활센터를 찾아가 봤습니다. 위생복장을 갖춰 입은 사람들이 빵을 만들고 있습니다. 직접 계량을 해서 반죽을 하고 틀에 붓는 일까지 척척 해내는 모습이 전문가 못지 않습니다. 바로 옆 주방에서는 도시락을 만들기 위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이렇게 만든 도시락을 매일 평창 지역 곳곳을 누비며 400여 명의 독거노인과 결식아동들에게 배달도 합니다. 이분들은 평창 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007빵 사업단과 행복을 나누는 도시락 사업단 사람들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었던 분들이 센터의 도움을 받아 기술을 익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 시작하면서 기대했던 것처럼 기대 이상으로 재미도 있고 할만하고 들어온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사업단에서 실전을 익힌 뒤 더 좋은 곳으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하기도 합니다. 평창 지역 자활센터는 도시락과 빵 사업단 외에도 관내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90여 명이 참여하고 있는 8개의 사업단과 3개의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공동체 1호인 해피클린은 2008년에 창업한 청소 용역업체로 관내 22개 학교의 청소와 소득을 맡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력을 인정받아 평창군의 모든 초등학교와 계약에 성공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취약계층, 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을 저희들이 모아서 교육 또는 훈련을 통해서 자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 취업을 도와주는 그럴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입니다. 소외계층 자립을 위한 평창 지역 자활센터의 노력들이 결실을 맺고 있지만 공익 위주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어 지역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수급 위주의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센터의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햇빛700 강민지입니다. 이번 주 동네방네에서는 봉평면 창동 사리를 다녀왔는데요.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무대이자 작가 이호석의 고향으로 유명한 곳이죠.
첫사랑의 추억처럼 아련함을 가진 효성문화마을로 함께 가보시죠.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한 구절처럼 메밀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는 이곳, 봉평면 효성문화마을입니다. 소설 속 아름다움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전국에서 첫 번째로 문화마을로 지정되기도 했죠. 마을에는 이효석 작가와 관련된 볼거리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성서방네 처녀와 허생원이 사랑을 나누던 물레방앗간에서부터 동희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충주집까지 소설 속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은 이곳은 바로 이 마을에 위치한 이효석 문학숲입니다. 이 숲에는 소설 속 배경들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어 마치 주인공인 허생원과 동희가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착각마저 들게 하는데요. 전통적인 분위기 덕분에 드라마 식객의 촬영지로 활용되기도 했죠. 이효석 작가가 태어나서 살던 생가를 복원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생가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해 어린 시절 작가가 어떤 것을 보고 생각을 했을지 어렴풋이 짐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가산 이효석 선생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살펴볼 수 있는 이효석 문학관도 마을에 오면 꼭 들러야 할 곳 중 하나인데요. 문학전시실에는 선생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과 발표했던 작품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시돼 있습니다. 또 이 마을의 특산물인 메밀 전시관도 마련돼 있어 아이들이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히 휘닉스 파크와 문학숲을 연결하는 고랭길과 소설 속 주인공들이 거닐던 길을 재현한 효성문학 백리길 등 걸으면서 여행할 수 있는 길들이 잘 만들어져 있어 조용한 여행을 원하는 분들에게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평창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맺은 일본 도토리현 와카사정 의회 방문단이 지난 8일부터 사흘 동안 평창군을 방문했습니다. 방문단은 9일 알펜시아 등 동계올림픽 시설물을 견학하고 군의회를 방문해 양 지역의 교류 확대를 협의했습니다. 지난 11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평창군 상표권 사용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규칙 심의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이 지난 9일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특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시설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악취 및 해충 발생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평창군이 최신 IT 기술을 이용한 실시간 지방세 체납 단속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앞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를 이용한 과태료 현장 수납도 가능하게 됩니다. 평창군이 주택과 건축물에 대한 2012년도 1기분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납기일은 이달 말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CD ATM기를 이용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평창군이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특별 강의를 실시합니다.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과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강의는 지난 9일 대화고등학교를 시작으로 오는 12월까지 관내 5개교를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입니다. 제127회 해피700 정기 아카데미가 오는 26일 평창문화예술회관에서 영웅을 가슴에 품어라라는 주제로 열립니다. 지난 10일 나눔의 회원 25명이 향교 앞 시가지 화단 500여 평을 가꾸는 봉사활동을 펼쳐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감자와 옥수수 등 여름 작물들이 결실을 맺고 있는데요. 뜻하지 않은 불청객인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에 피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파는 소독액을 물과 1:1로 섞어 생수병에 넣고 뚜껑에 구멍을 뚫은 후 밭 주변에 묻으면 후각이 발달한 야생동물들이 접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